레이첼은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꿈이 실현되려고 해요. 한 유명한 연예 기획사가 레이첼에게 면접을 요청했습니다. 레이첼은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고 회의실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레이첼의 에이전트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직원 배지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마 손님일 거예요. 이 남자는 고급스러운 비싼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이 모두에게 커피를 가져다 줬으니 아마 비서일 겁니다. 이 여자의 머그잔에는 세계 최고의 변호사라고 쓰여 있으니까 아마 법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 같군요. 저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 레이첼의 에이전트인 조이예요. 조이는 레이첼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레이첼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이 의자는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이 의자에는 누군가가 커피를 쏟았네요. 바리스타가 이 자리에는 보스라고 커피잔을 놔뒀네요. 그리고 이 의자 위에는 누군가 스웨터를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레이첼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이 의자입니다. 우선 조이는 레이첼에게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연필 3자루로 만든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연필 한 자루를 움직여 숫자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레이첼을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요. 회의가 끝난 후 조이는 인기 작가가 보낸 택배를 열어봤어요. 그 작가가 조이에게 새 작품을 비밀리에 보낸 거였죠. 조이는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이 대본을 훔치려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시겠어요? 비서예요. 조이가 대본을 보는 동안 그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거울에 비친 천장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조이는 레이첼을 첫 오디션에 데려갔습니다. 레이첼은 다른 배우들과 한 줄로 섰어요. 모두 새로운 드라마의 주인공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였죠. 주인공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배우들이 모두 가짜 안경을 쓰고 인물에 몰입하려고 했어요. 레이첼은 오디션에서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셀리라는 배우가 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셀리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셀리는 의식을 잃었고 레이첼은 구급차를 불렀어요. 의사들은 누군가가 셀리에게 독극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들은 같은 과자를 먹고 같은 물을 마셨는걸요? 의사들이 음식을 검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배우가 셀리에게 안경을 닦으라고 물티슈를 줬어요. 거기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레이첼은 스탠을 만나기 위해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감독이었죠. 그녀는 이 극장에서 이상한 점 5가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이나요? 중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샹들리에가 천장에 제대로 매달려 있지 않네요. 선풍기가 만들어내는 바람은 오른쪽으로 불지만 이 배우의 머리카락은 왼쪽으로 날리고 있어요. 천장에는 사람 발자국이 나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빨간색이지만 무대 위의 조명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나의 그림자도 잘못된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네요. 스탠은 레이첼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 조시, 스티븐, 타일러를 소개해줬어요. 이들은 항상 장난을 치는 새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 중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2명은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들은 레이첼에게 자신들의 게임에 대해 말해줬어요. 레이첼은 이들의 이름을 맞춰야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조시라고 했고,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을 스티븐이라고 소개했고, 세 번째 남자는 두 번째 남자는 항상 진실을 말하죠 라고 했어요.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남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남자도 진실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오직 한 명의 형제만 진실을 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거짓말이겠군요. 그러면 두 번째 남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남자가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씨고 두 번째 남자는 조씨도 스티븐도 아닌 타일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가 스티븐입니다. 스탠은 레이첼에게 새 작품에서 공주 역을 제안했어요. 레이첼은 분장을 하기 위해 분장실로 갔어요.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레이첼은 방에서 뛰어나왔고 연극의 주인공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상태였습니다. 레이첼은 용의자들을 신문했어요. 조수인 론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코니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고 했어요. 스타일리스트인 릴리는 남편과 통화 중이었다고 했어요. 청소부 스테이시는 그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론이요. 샌드위치를 들고 있는데 아직 포장이 그대로네요. 레이첼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할리우드에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3곳을 방문했어요. 각 부동산에서 레이첼에게 집 한 채씩 보여주었어요. 레이첼은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파트를 살펴보면서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 사기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레이첼은 서류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레이첼은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6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5층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설명에 따르면 건설이 2025년에 끝날 거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번에는 2022년입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다고요. 레이첼은 세 번째 아파트를 빌리고 바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화장실이 뭔가 이상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보이나요? 어떻게 물을 내리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배수구가 없어요. 레이첼은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웃인 피터와 빅터가 2개의 케이크를 가져다 준 거죠. 하지만 2개 중 하나만 먹을 수 있는 케이크였어요. 어느 것일까요? 빅터의 케이크는 아몬드 조각으로, 피터의 케이크는 인간의 손톱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다음날 조이는 레이첼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이첼은 조이에게 셀카를 보내며 집에서 혼자 대사를 외우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조이는 레이첼에게 거짓말쟁이 라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레이첼이 혼자라면 저 남자는 누구죠? 조이는 레이첼을 파티에 데리고 가서 그녀의 영화 프로젝트 중 하나에 자금을 대던 별난 억만장자 닉에게 레이첼을 소개했습니다. 이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닉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후 레이첼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 3명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닉을 꼭 닮았어요. 진짜 닉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남자는 손에 문신이 있네요. 닉은 문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정장은 가짜예요. 브랜드 이름을 잘못 썼거든요. 닉은 레이첼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레이첼은 노래를 불렀고 닉은 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레이첼에게 금이 가득 찬 여행 가방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선물을 주는 건 아니었죠. 똑똑한 사람들만 그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금을 받기 위해 레이첼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닉은 레이첼에게 희귀한 동전 4개를 보여주었어요. 닉은 이 동전 중 3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동전이 진짜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를 BCE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동전은 미래의 것이네요. 날짜를 보세요. 1365년에는 차가 없었어요. 진짜 동전은 이거예요. 레이첼은 이 소중한 여행 가방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앱으로 택시를 불렀어요. 주차장에는 동일한 차 3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명의 운전자는 각각 레이첼이 부른 기사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어요. 레이첼은 어떤 운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요. 첫 번째 택시를 보세요. 뒷좌석에 으스스한 남자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는 바퀴가 없습니다. 조이는 자신의 별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 해리가 자신의 방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조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 조이는 힌트를 찾기 위해 아들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조이의 파티에는 릴리, 제니퍼, 다이애나까지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조이는 즉시 아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맞췄습니다. 누구일까요? 해리와 제니퍼는 사귀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를 보세요. 포크에 립스틱 얼룩이 있네요. 제니퍼는 빨간 립스틱을 발랐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레이첼은 공원으로 달리기를 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1분 후 다른 여자를 봤는데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레이첼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두 여성들에게는 5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요. 레이첼은 계속 달리다가 강에서 이 두 남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이 사람들이 낚시 중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둘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는 5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레이첼은 신발끈을 묶으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낭을 메고 있는 이 두 여자가 보였어요. 두 여자 사이에 5가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레이첼은 자신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웃인 피터가 의식불명인 채로 계단 아래쪽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눈앞의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레이첼은 기절했고 경비가 레이첼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낮잠을 잔 후에 레이첼은 저녁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레이첼은 로비에서 피터를 다시 마주쳤어요. 하지만 이번에 피터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어요. 주스도 마시면서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피터는 뱀파이어예요. 아침에 조이는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에이전시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레이첼은 엉망이 된 사무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페인트로 벽을 더럽히고 가구를 부수고 서류를 찢었어요. 조이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비서인 댄은 밤새 파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 제시카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그랬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카피라이터인 사라는 자신이 사무실을 떠난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문을 잠궜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제시카예요. 세계 최고의 변호사 머그컵을 제외한 모든 게 망가졌잖아요. 제시카는 서류 몇 가지를 없애고 싶어서 이 강도 행각을 꾸며낸 거예요.